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는 그 길에 내놓은 자소서. 이제 가짜 아니었을까 문서 위조 의혹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기자 간담회 이후에 첫 출근했던 조국 후보자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어서 불가피하게 기자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께서 운영한 영어센터 봉사활동한 걸로 딸이 표창장 받은 거 맞는지, 또 총장은 딸한테 총장상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PS 인턴 증명서도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저희 아이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따님의 총장상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표창장 받은 걸 확인했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 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문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국 후보자 딸, 그렇게 간담회를 11시간 가까이 했는데도 또 새롭게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총장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의전은 자소서에 썼죠. 이게 문서 조작이 아니었겠느냐. 일단 그곳 동양대 측에서는 이런 상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유정 의원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금 8월 9일 날 후보 지명을 받고 네.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뭔가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의학 논문 제1저자가 고대 입학하는데 얼마나 작용했느냐, 네. 뭐 이런 논란과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느냐의 여부인데, 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아침에 받은 걸로 네네. 알고 있다. 거기에서 중고등학생들 뭐 영어도 가르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학교 측에서 나온 제1성은 양식도 검찰에서 이제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딘가에서 찾아낸 표창장 그 양식을요. 표창장을. 그런데 양식도 다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준 적이 네. 없다라는 처음에 일성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뭐 장부를 찾을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뭐 대학이나 뭐 의전원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과는 양상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후보자 부인인 정 교수가 개입을 했다면, 이게 또 네. 지금 받지 않은 거를 지금 받은 걸로 했다면, 그리고 또 학교 측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의전원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뭔가 제대로 받은 것이다라고 보도자를 내달라는 압박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사무소 위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네. 또 부산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말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여태까지 나온 어떤 입시 관련 논란과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의 이력마다 의전원 가는 그 길에 조 후보자 부인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아마 검찰 수사에서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종훈 평론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그 동양대가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학교라는 점에서 또 의전원 합격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발급하게 됐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달라 부탁을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장 명의로 나가려면 이제 이건 공식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 표창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어느 대학이나 그렇듯이 양식이 다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총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확한 팩트는 지금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 후보자 부인이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예, 그 영어 영저 센터인가요? 네. 동양 대학에 있는 그 센터장 명의로 사실은 발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제 직권으로 알아서 발급을 해준 거죠. 네. 자기 딸에게. 자, 그러면서 총장직위는 뭐 어디서 갖다 찍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고. 그러니까 아니 뭐 총장도 부인하고 있고 네. 또 이 동양대 총무팀 쪽에서도 이거 우리 공식적으로 나가는 표창장 양식하고는 다른 거다. 네. 우리 이런 거 발급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조 후보자 부인이 네. 이거 학교에서 발행해 준 거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사문서를 기본적으로 이제 위조를 한 데다가 증거인멸 이제 의혹까지 이제 네. 불거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엄마가 있는 대학에 가서 네. 인턴십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서울대 가서도 법대 관련해서 가서 그 인권법 센터인가요? 거기 네. 가서 또 인턴했죠. 네. 어머니가 있는 대학에 가서 또 그 인턴십 했죠. 네. 이거 부모들이 다 마련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스펙을 활용을 해서 네. 결국은 이제 그 의전원까지 이제 간 거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부모가 여러 대목에서 자꾸 등장하냐는 겁니다. 네. 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네.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종 평론가님 그와 네. 함께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신 김에 어머니의 초등학교 동창이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있는데요. 인턴 기회를 부탁을 했고 더더군다나 인턴에 잘 맞췄다라고 하는 증명서까지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위조 의혹이 있던데 네. 그걸 어떻게 또 봐야 될지요? 자, 이거는 이제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 부인이 이제 본인하고 이제 동창인 네. 그 키스트에 있는 연구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딸을 좀 인턴십을 좀 하게 해달라.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인턴 담당이 아니에요. 인턴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턴십 관리를 하는 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좀 아는 뭐 이렇게 고등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와서 네. 인턴십을 하게 해달라. 이분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인턴 기간을 다 안 채웠어요. 네. 뭐 이분 기억으로는 뭐 2, 3일 또는 길어봤자 한 4, 5일 정도 나오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턴 관리 담당하시는 이제 분은 당연히 잊어버렸겠죠.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인턴 관리하시는 이분께서 발급을 한 게 아니고, 예, 인턴 관리 책임자도 아닌, 네.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동창생인 친구인 그분이 발급을 그냥 임의로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네. 자, 키스트는 의혹으론. 네. 뭐 국립이라고 전제한다면 이것도 공문서 위조가 되나요? 어찌됐건.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인턴십 그 증명서가 말도 안 되는 과정을 네. 통해서 지금 이제 발급이 된 거고 이게 이제 뭐 정경식 교수의 요청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 카이스트에 있는 그 친구분이 알아서 네. 그냥 임의로 해준 건지 이것도 확인이 네. 사실은 되어야 할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요청을 했건 임의로 해준 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은 하나일 텐데 계속 지금 후보자와의 말이 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단국대 논문 그 장 교수의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 후보자의 부인이나 내가 네. 전혀 뭐 부탁하거나 전화번호도 심지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국대 장 교수가 인터뷰한 여러 내용을 보면은 뭐 인턴십 할 때 부모랑 같이 왔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또 그 후보자의 부인이 우리 아내에게 부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실을 두고 이렇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 후보자의 부인과 뭐 친구 또 아는 누구 다 이렇게 부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말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특히 이 키스트나 이 동양대 관련해서는요. 네. 표창장 관련해서는 아마 그냥 이렇게 그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지나가서는 결코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기록이 유출되고 있는 분, 또
이 야당 측에서 전격적으로 학교 생활에서의 기록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경찰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나는 오히려 멘탈이 중무장됐다라는 상태로 자기의 학원 당시 코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문자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지금 청문회를 하기로 전격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네네. 조국 후보자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뭐 팩트 정도로 표창장이 있다, 뭐 서로 연구원이 달랐다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진전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관건은 그겁니다. 중요한 네. 거는 지금 이제 한국당이 전략부재였죠. 그리고 제대로 증인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청문회는 하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는 게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청문회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하기가 그렇게 하기에는 민심이 조금 굉장히 두려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국당도 청문회 안 하기에는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네. 가족 증인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엊그제 기자간담회 같은 행태로 네. 대부분 나는 모른다, 관여 안 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거는 네. 기관에서 해명할 일이다,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이게 지금 그 요점이었거든요, 기자간담회. 근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 전혀 의혹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의 어떤 반복되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지난번에 선침 묘비나 이 네. 생활기록부 유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후보자가 오늘도 지금 표창장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네. 보도되는 의혹들은 전혀 지금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풀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돌려버리면 청문회는 맹탕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지금 이제 유출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언론이 뭐 이런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의혹들, 사건들을 파헤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좀 이 부적절한 경위로 확보된 그런 뭐 증거들이 뭐 이렇게 네. 대외 공개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거 분명히 문제긴 합니다. 네. 자,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생활기록부 공개된 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보니까 딸이 직접 나서서 고소장을 내고 뭐 이러는 네. 게 과연 적절한가? 네. 어찌됐건 뭐 본인은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의 지금 당사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네네. 조 후보자는 어찌됐건 고위공직자로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또 납득이 또 안 가는 부분은 뭐 멘탈 뭐 중부장 상태다 뭐 보니까 문자 메시지 잔뜩 공개를 했던데 네. 이거는 공개해도 괜찮은가 보죠? 이거 오히려 더 사생활 정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또 본인에게 불리한 거에 공개되면 그거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고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글쎄요 멘탈 중무장 상태 저도 그 멘탈 중무장 상태인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제 딸은 네. 아버지가 본인 일에 관계하는 거를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학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수시로도 안 가고 정시로 대학 갔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도 아버지가 자기 뭐 직장 일이나 이런 것에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딱 질색을 하거든요. 네. 멘탈 중무장이라면 그렇게 살아왔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여러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진 그 스펙을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의전원까지 간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한다.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과연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한 건지 네. 아니면 뭐 그 조 후보자하고 정경심 교수가 뭐 옆에 자문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족도 네.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런 공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로 입시 비리 의혹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묻는 거겠죠.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제1 저자로 올려줬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16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요. 그 장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랑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아드님 인턴까지 포함해가지고 스펙 품앗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명서 제출하실 겁니까?
그 당시에 조 후보자님 진짜 본 적 없으세요 혹시? 연락하신 적 없으세요?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가서 말씀드린다고요. 예. 그래도 대략적으로 저도 좀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조복 씨와의 관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딸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의전원에서의 유급 무려 7차례나 계속 유급 대상이었다는 얘기가 나온 동시에 당국대 교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심사였을까요, 의원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6시간 이 검찰 조사 받으리라고는 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인턴으로 2주 동안 근무하고 그렇게 또 논문 제1 저자에 올리고 네, 또 네. 본인의 아들은 조국 후보자가 있는 그 서울대 로스쿨에 또 인턴으로 또 그다음에 가고 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검찰에서 16시간은 네. 그 살아온 장 교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마 힘들었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16시간 동안 아마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논문 제1저자와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네.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들을 다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굳이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이제 와서 본인이 했던 말들을 뒤집는다거나 이렇게 네.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느 네. 정도 아드님 인턴까지 포함해가지고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네. 내용들을 아마 다 답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이 충성맹세를 해도 대통령 아들을 잡아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독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지금 당국대 교수 부른 거 보니까 역시 딸과 부인, 조국 후보자 부부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그 야권에서는 우려도 없잖아 있죠. 네. 이게 뭐 일종의 짜고 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조 후보자에게 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네. 원칙 처음에 밝힌 대로 원칙에 따라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그 압수수색 경위, 네. 과정 또 지금 참고인들 소환한 거로 봐서는 네. 정경심 교수의 그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점을 정확하게 지금 포착을 좀 한 것 같고, 네. 그와 관련한 그 관련 증거들도 좀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조 후보자의 아내인 그 정경심 그 교수가 네.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좀 네. 연관이 좀 돼 있고 또 자녀 딸의 지금 이제 이 스펙 만드는 이 과정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지점을 향해서 제가 보기엔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장영표 교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장 교수도 이쯤 되면 다 그냥 자백하는 김에 다 자백하시라. 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안고 일 저자로 조 후보자의 딸을 올려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품앗이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네. 그 부분도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시고 짐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잠시 뒤에 여론의 추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 청와대나 검찰이나 다 국민, 특히 바닥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는 거겠죠. 청문회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청와대가 생각했던 여론의 반등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반대 여론이 더 많다. 그게 신경 쓰였던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컸고요. 또 그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만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네.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지명한 지 아까 말씀드린 24, 5일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됐었죠. 그리고 네. 여전히 지금 그 딸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20대의 그런 민심은 돌아서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로서도 아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라는 것이 청와대가 이제 민주당의 엊그제 기자간담회 이후 일성이었는데 네.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다만 찬성 여론이 그
그 기자간담회를 시청한 이후에 네. 조금 이해가 됐다라면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래도 여전히 반대가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자정 무렵까지 그 기자간담회를 지켜봤는데 네. 여전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저는 남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특히 데스노트 늘 올리는 정의당에서도 네. 일단 청문회 지켜보겠다고 일관되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문회 보고 나서 정의당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 네. 이런 것도 민심과 함께 동시에 지켜봐야 될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청문회 열지 않을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기류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인 합의 선언이 있었죠. 그 장면으로 저희가 모시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말씀 제가 할까요? 6일 날 인사청문회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증인과 참고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사위 간사단들이 논의할 것이고 오늘 법사위원장께서 오후에 회의를 개최하셔서 이따 볼 일이 없군요. 가족 증인은 뭐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땅에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고 그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은 여전히 네, 입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 게이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도부의 책임론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도부의 전략의 승리로 이만큼 조국 후보자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궁금해요. 네. 한국당만 하더라도요, 상상하지 못할 저항에 직면할 것, 그러니까 임명이 될 것처럼 했다가 오늘 왜 갑자기 유턴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전략을 조금 잘못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입장 선회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인사청문회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임박한 시점에서 나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약간 던지는 카드를 내놓고 그러지는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안 불러도 좋으니까 인사청문회 개최만 하자. 이제 최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안을 이제 했던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이제 타결이 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할 겁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어제 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대응 이제 반박 간담회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자평을 할 거고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본인들이 준비한 이른바 약간 결정타가 있다면 네. 그런 거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겨루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일단 읽힙니다. 네.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간담회를 허용하고 막지 않은 것만으로도 분명히 국회 존재 이유 자체를 부인하는 권력남용의 판을 깔아줬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청문회가 아닌 국민 여론 상대로 반박 간담회를 했으니까요. 이제 중대결심하겠다고 하지만 긴장이 될까요? 중대결심 뭐가 있을까요? 또 그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저희 야당 때 민주당 중대결심 많이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크게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애로 나가는 거거나 아니면 의원직 총사퇴. 네. 이제 가장 큰 그 빅카드가 될 텐데 총사퇴도 정말 사퇴해야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쇼잉으로는 안 된다라는 네. 그 논란 가지고 의총을 100번도 더 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사퇴한다고 해도 사퇴가 안 되는 걸 저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결심 하지만 실제로 중대결심 할 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네. 이번 청문회에 아마 이 한국당이 명운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 증거를 준비한 증거가 없다거나 네. 혹은 조국 후보자도 지난번 기자간담회 수준 이상의 어떤 진솔한 답변을 더 하지 못한다면 네. 정말로 국민적 질타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당에서 네. 증인 90명, 나중에 25명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애초에 정치 공세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부르자라고는 통상 야당에서 얘기합니다. 저도 김학식 총리 청문자
청문회 야당 간사 할 때 그 누님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네. 서로 정치 공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극적으로 합의해서 가는 것인데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틀 할 청문회 하루에 하면서 증인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한국당 안팎에서 그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하루라도 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문재인 그 청와대나 또는 이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 서로 아마 필요에 의한 그런 저는 청문회 합의였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종원 평론가님 네. 과연 한방이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당 내에서도 이거 맹탕될 거다. 왜 임명 강행하는 수순에 판을 깔아주냐라는 지적이 있던데 오히려 이제 청문회 제대로 못하고 이제 장외로 또 이번 광화문도 주말에 나갑니다만 시끌시끌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이번에 네. 공개되는 과정에서 결정적 기여를 한 건 이번에도 역시 좀 언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많은 부분을 밝혀냈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뭐 약간 거드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열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뭔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이제 규명한 거 이외에 뭐 추가적인 뭐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희 보니까 지금 어제 그 기자간담회 내용,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결정적인 것을 따로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결정적인 한 방은 제가 보기에는 네. 검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명 전에라도 또 의회의 큰 게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뭐 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네. 소환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이제 결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네. 언론도 오늘도 좀 여전히 지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과 관련해서 좀 잘못 해명한 부분, 네. 거짓 해명한 부분들을 오히려 언론 쪽에서 더 규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 쪽에서 뭔가 더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지금 오히려 조국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을 법한 그런 형국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장관으로 임명하면 조국 장관은 힘이 빠지는 장관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는 강한 장관이 되는 건가요? 조 후보자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네. 실제로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겠다고 했고 검찰의 네. 어떤 정치 개입 막겠다고 하면서 개혁의 상징으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검찰의 수사에 여당도 야당도 조국 후보자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게 돼버리는 네. 좌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조국의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